고물가와 고금리 속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대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모 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내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수성모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신공항 특별법에 미흡한 점을 다룬 대구문화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와 보도국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참석 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아침에는 조금 서늘하다 싶다가도 낮에는 금세 더워집니다. 고민하다 에어컨 트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일교차가 매우 컸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대구는 기온차가 20.3도까지 크게 벌어졌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2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 15도 내외로 크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덕으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보통 수준 머물며 봄 기질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2도, 안동 8도, 포항 15도로 시작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더 낮은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햇살이 가득해지면 다시 기온이 쭉쭉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 안동은 25도, 포항은 21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와 함께 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들도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대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DGB 대구은행의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9%, 0.37%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 연체율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익 감소 속에서도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지역 경기의 침체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경기 침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지역 밀착형 영업도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40%, 지방은행은 60%이기 때문입니다. 연체율이 지난 2018년 0.78%, 2019년에는 0.94%까지 간 적도 있어서 대구은행은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동성이 이제 지원되면서 굉장히 이제 안정화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 증가되는 추세.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그 지방은행,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는 뭐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그렇게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출 이자는 7%에서 이금융권에서는 10%를 넘어간 것도 많은 데다 그나마 대출 연장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 신규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한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한 1% 정도 낮췄어. 근데 기존 대출이 많지 지금 신규 대출은 별로 없거든. 이 기존 대출에서 연체 내지는 그 이자 납입 리액션보다 헤매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복 연장해주던 대출의 만기가 오는 9월에 집중돼 있어 지역 경제계의 시름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주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데 대한 임대료를 내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라진 수성못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수성못 주변 도로와 토지 등 40여 곳을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민 편의시설 확충과 수성못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수성못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성을이 지역구인 이인선 의원이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최근 수성구 의회는 수성못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8개 구군과 협력해서 범시민 서명 운동으로 확대를 좀 하고 수성못의 소유권 반환 취지를 명확히 알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대구의 랜드마크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성못 소송은 다른 저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성구는 물론 달서구와 달성군도 도원지와 옥연지 사용 임대료를 농어촌공사에 내고 있습니다. 대신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지자체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7억 원가량을 내야 하는 농어촌공사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무상 양료 반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신인 수리조합이 축조한 수성지 반환 요구는 적절치 않으며 전국 7만여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결국 농업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고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성못 소유와 활용에 관한 기관 간 이견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입법적 해결 방법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편파 방송을 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이 공무원을 대표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4월 30일 방송한 시사톡톡 프로그램에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는 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법의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인 활주로의 길이와 중추공항 관련 규정이 빠졌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재정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방송 내용이 신공항 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왜곡 편파 방송을 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으로 볼 때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MBC 이번 방송 내용이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아닌데다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사실의 적시와는 전혀 달라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고소장을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울러 내부 통신망에 뉴스민과 스픽스대구, 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 3곳에 대해서도 대구 MBC와 마찬가지로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대구 MBC 지회는 대구시의 취재 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큰 권력을 잡았을 때 언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 경상북도는 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신공항과 연계된 지역별 발전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성 군민들은 당초 의성에 오기로 했던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측면에서 뒷받침하게 될 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은 도내 23개 시군 기업과 주민을 대표해 경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장과 경북 이통장 연합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경제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는 그 역량 결집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공동 유치 지역인 의성군에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항공 물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도시를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시가 조성되면 6천 세대, 15,000여 명의 인구가 항공통신, 부품, 정비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에서 종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물류 전문 공항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항 주변에 그 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 교통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항공기 정비센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대형 항공기에 특화된 경남 사천과 차별화해 의성에는 중소형 항공기 정비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다음 주 브라질의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레어사와 중소형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이런 에어시티 의성 계획에 정작 의성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2020년 공동 합의문을 통해 항공 물류 관련 주요 시설을 의성군에 배치한다고 약속했지만 대구시 기본 계획상 화물터미널 위치는 군위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도 의성 화물터미널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군위의 화물터미널과 의성의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기지가 온다 그러니까 터미널은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물류기지하고 터미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성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말 구체적인 통합 신공항 규모가 담긴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신공항 활주로의 길이가 현재 대구공항 수준인 2,700m에서 더 연장될 수 있는지도 이때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차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의 정부 승인 행사인 세계 차 엑스포가 경남 하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차를 맛보고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하동 야생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차 문화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MBC 경남의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차나무 형상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차나무를 심었던 하동차의 천년 역사를 상징합니다. 야생차를 대표하는 다원들이 모인 곳. 향긋한 해차를 부담 없이 맛보고 차를 시중가보다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야생차의 깊은 맛은 미래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커피를 조금 자주 마시는 편인데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니까 좀 새롭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차를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좀 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달콤했어요. 맛있었어요? 네. 커피에 밀리고 있는 차 문화를 확산시키고 차 산업을 부활시킬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리고 녹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한국부터 중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까지 세계 5개국의 차 체험장. 독특하고 차별화된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굉장히 입안에 상큼하니 제가 그동안에 못 느껴봤던 그거를 느꼈고 부드럽게. 무쇠솥에서 차를 직접 닦아보거나 아름다운 야생 차밭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차 시장까지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차 엑스포는 5개 전시관에서 힐링과 체험, 공연 등 100여 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세계 속에 조금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우리 하동차, 한국차의 우수성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출도 더 잘 될 것이고. 엑스포 조직위는 차 엑스포를 통해 135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1,900여 건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울산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치부해 왔는데요. 하지만 울산시와 5개 구 내 산하기관에서조차 성별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울산시와 5개 구군 산하,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살펴봤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75.5에 그쳤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 수를 보면 남녀 비율은 6대4 정도인데 정규직은 남성이 7, 여성이 3으로 좋은 일자리에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은 5대5로 비슷했는데 정원의 일반 계약직은 4대6으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직급이 높아야 하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남성의 승진율이 더 높았습니다.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 남성은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승진해 108.3%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66.7%만 승진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의 승진율이 높았는데 본부장이나 원장 대표이사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승진한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직을 한 경우 능력과 관계없이 성과평가를 낮게 받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 과정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울산형 성평등 노동환경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부터 남녀 차별을 없애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훈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가합니다. 최근에 사무실을 옮긴 민주당 대구시당은 회의에 이어서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위해 대구에 온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는 대구시청으로 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대구FC가 리그 선두권을 노렸던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저녁 디주비 대구냉파크에서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1 2023 12라운드 홈 2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는 포항 그랜트에게 선취골을 내줬지만 케이타의 동점골과 함께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대구는 케이타를 공격 라인에 올리는 변칙 카드를 쓰며 포항의 수비를 괴롭혔고 케이타의 득점으로 이어지며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대구는 오는 토요일 광주 원정을 시작으로 다음 주 대전까지 승격팀을 상대로 한 원정 2연전을 펼칩니다. 제34회 동성로 축제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날 파워풀 페스티벌 전야제가 열리며 둘째 날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성로 가요제, 청소년 댄스 대회 등 무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옛 중앙파출소부터 옛 대구백화점, 구 한일극장 인근 거리에서 디지털 드로잉, 비누 제작, 퍼스널 컬러 진단 등 36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요즘 아침에는 조금 서늘하다 싶다가도 낮에는 금세 더워집니다. 고민하다 에어컨 트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일교차가 매우 컸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대구는 기온차가 20.3도까지 크게 벌어졌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15도에서 20도 이상의 기온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 15도 내외로 크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덕으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머물며 공기질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는 12도, 안동은 8도, 포항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대부분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보이며 기온이 좀 더 낮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햇살이 가득해지면 다시 기온은 쑥쑥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오늘 26도, 안동은 25도, 포항은 21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와 함께 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맑다가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고령 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고령도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1도, 김천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8도, 의성 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5도, 의성 2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